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주임 강사입니다. 전산회계 요약 정리 8번째 장 재고자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상품 같은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취득 시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포함을 하고요. 이제 차감적 항목이라고 해서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입이라고 적어놨는데 환출입니다. 환출. 샀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누리, 할인, 환 이렇게 세 가지는 차감적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의 T 계정인데 강조자산에 있는 매출채권하고 똑같죠. 이제 기초분은 차변에 전기 2월분을 적어주고요. 매입하면 차변에 적죠.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기초랑 순매입액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저희는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부릅니다. 판매 가능 재고. 그래서 요 차변에 있는 거를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다음에 대변 쪽에는 기말, 차기로 넘어갈 게 적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적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재고자산의 금액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400만 원치를 사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거는 총 500만 원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기말에 가니까 내 재고 자산이 얼마가 남았냐면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창고에 있었는데 기말에 50만 원 남았다라고 하는 건 나는 450만 원만큼 팔아먹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내가 실제로 팔았던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처음에 일단 어떤 물건을 이제 이렇게 들여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물건은 이 창고에 있을 때는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10원 주고 사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원 주고 사온 거를 10원 주고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10원 주고 사온 거는 예를 들어 뭐 100원에 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100원이 어떤 거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내가 올린 수익이죠. 그럼 여러분들 100원에 해당하는 원가는 얼마인가요? 10원이죠. 그럼 여기 있는 10원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100원짜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원이라는 원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원가는 비용이다라고 하고요. 원래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90원이라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공식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총 매입한 돈에서 애누리와 할인, 그 다음에 환출을 빼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매입에서 매입자가 붙어 있는 애누리, 할인, 환출 같은 것들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산해 주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운반비 있죠. 우리 매입할 때 운반비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가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총 순매입액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머지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의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지재고조사는 딱 한 번 기말에 창고로 진짜 실제로 가보는 겁니다. 그럼 창고로 가봤을 때 내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간 걸 계속 적는 겁니다. 되게 귀찮을 텐데 하나는 장부고 하나는 창고를 실제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방식을 사용하면 수량이 부족한 원인인 안모 손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를 가는 방법만 사용했다고 했을 때 내가 창고에 갔는데 4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는 50개를 사왔던 거야. 10개가 부족하죠. 근데 내가 50개 사온 거를 안 적고 창고에만 넣어놨기 때문에 나는 40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기록법을 통해서 장부에다가 50개라고 적어두면은 창고로 딱 갔더니 40개밖에 없는 거야. 아, 10개가 손실이구나. 감모 났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량적 차이. 자, 정상적 감모가 있고 비정상적 감모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감모일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비정상적 간모인 경우에는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옷 사러 가면 택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 있죠.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뺀다라는 건데 뭐 잘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량의 흐름과 일반적으로 반대입니다. 평균법, 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평균을 내고요. 이동평균법은 조금 귀찮습니다.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동할 때마다 평균을 매겨줘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평가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존 금액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의 재고자산을 샀어요. 근데 이 100원짜리가 갑자기 좀 떨어져서 70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나중에 시세를 회복해서 100원으로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가서 200원으로 회복할 수도 있는데, 더 오르는 상승분만큼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평가 손실은 이제 직접 깎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깎게 되는데, 이 간접적으로 깎는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계정 과목 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로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요 계정 과목으로 간접적으로만 처리한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자, 위탁자, 맡긴 사람이고요. 수탁자, 맡겨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저희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농민을 위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면 뭐가 많냐면 쌀이 많아요. 쌀과자랑 막 농산품이랑 관련된 게 많죠. 왜냐면 농부가 농협한테 쌀을 팔아달라고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농부는 위탁자고 농협은 수탁자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농부가 쌀을 하나 요렇게 한가마니 보냈습니다. 요 쌀을 농협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농협의 재고입니까? 아니면 농부의 재고입니까? 농부의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위탁자의 재고가 되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여기 있는 쌀가마니를 갖다가 팔면요. 농부의 재고는 없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송품은 위탁품이라는 뜻입니다. 뭐 위탁, 수탁 거래에서 사는 거죠.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송품, 위탁품.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 뜻합니다. 배로 실어 날릴 수도 있죠. 이렇게 실어 나를 때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나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물건을 싣는 순간 매출, 매입으로 보는 거예요. 즉 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가 있으면 물건을 으차 하고 실었을 때 매출자는 이걸 매출로 보고 매입자는 이걸 매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싣고 나서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매출로 보는 거죠. 매입으로 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물건이 도착해야지 매출 매입으로 봐요. 즉 어떤 물건을 내가 이렇게 으짜 하고 실었어요. 매출로 안 보고 매입으로 안 봐요. 운송 중이에요. 매출로 안 보고 매입으로 안 봐요. 그럼 언제 매출 매입으로 보냐? 이 배가 실제로 도착해서 물건을 내렸을 때 매출로 보고 매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맞죠? 2번 재고 수량 결정 방법 중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필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이게 바뀌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적는 걸 뜻하잖아요. 맨날 적으면 매출 수량 확인하는 게 편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보면 되잖아. 한번 보는 것보다.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해야지 기말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성합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을 시켰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4번 평균법은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사항 중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 그러니까 도착 안 한 건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오케이. 운송 중에 있는 걸로 가정한다라는 게 어떤 소리입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미 산 거야.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물건이 오고 있잖아. 산 게 아닌 거예요. 자,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그럼 지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하고 있으니까 도착 안 한 거잖아. 내 거 아니야.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배에다가 싣는 순간 매입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재고가 맞아요. 위탁 상품. 내가 맡긴 거죠. 근데 그 맡긴 게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탁자 게 아니라 내 거죠. 재고입니다. 자, 시송품. 이건 저희가 시용 판매라고 해요. 시용 판매. 우리 가끔 막 텔레비전 보면 뭐가 있냐면 안마의자 같은 거 막 한 달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거예요. 시송품은. 그래서 내가 시송품을 보냈는데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사겠다는 거니까 내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고자산 포함 금액은 3번이 되겠죠.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자, 판매용이면은 재고자산이죠.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이거 유형자산이고요.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이게 재고자산이 되겠네요. 3번은 매도 가능 증권일 테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건물이 되겠죠. 자, 아직 문제가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 서울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따른 각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선입선출법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자가 1월 1일, 3월 14일, 9월 29일, 10월 17일 있을 거예요. 자, 이건 기초 매입, 이건 팔아넘긴 거고요. 매입해온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선입선출은 누구부터 먼저 빠지는 거냐면 맨 위에 있는 요 기초부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1, 2, 3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몇 개를 팔아넘겼냐면 20개를 팔아넘겼어요. 그럼 내 창고에서 20개 빼야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기초재고 20개 싹 빼는 거예요. 10개죠, 10개. 10개를 싹 빼면은 난 몇 개만 이제 더 빼면 됩니까? 10개만 더 빼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사온 요 30개 중에서 10개 싹 빼니까 여기는 20개가 남는 거예요. 20개. 자, 그러면은 내가 20개를 다 뺀 게 되겠죠. 그러면 내 창고에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냐면 위에 건 안 남았고요. 30개에서 10개 뺐으니까 20개. 자,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사온 거 10개가 아직 남았죠. 총 3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단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20개 남은 거는 한 개당 12만 원짜리입니다. 즉 240만 원어치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개짜리는 한 개당 11만 원짜리네요. 그럼 110만 원치 남았습니다. 10만 원치. 자, 그러면 지금 기말재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두 개 합산하면 이게 기말재고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평균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법. 평균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 통평균법은 창고에 들어있는 금액 나누기 개수를 하면은 단가가 나와요. 이게 어떤 얘기냐? 10개, 20개, 요건 매출이죠. 10개, 그 다음에 30개, 10개 있죠. 다 합산하면 50개가 창고에 있는 거죠.
10개짜리는 100만 원인 거고 30개짜리는 다 더하면 360만 원이고 10개짜리는 이제 1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합산해 보면은 얼마냐면 570만 원입니다. 570만 원 나누기 50개 해주시면요. 이게 총평균법으로 구한 한 개당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좀 펴서 100만 원 플러스 360만 원 플러스 110만 원 연산하고요. 이 50개만큼 나눠주면 한 개당 단가가 11만 4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11만 4천 원. 자, 그러면 저희가 똑같아요. 20개를 빼는 건데 10개 빼고 10개 빼니까 20개가 남죠. 근데 아까는 이 개수에다가 요 단가로 곱했는데 요 단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11만 4천 원에다가 이 개수들을 곱하시면 되겠죠. 또 10개 남았으니까 이렇게죠. 즉 11만 4천 원에서 곱하기 30개를 해주시면 34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고로 여기에 대한 정답 같은 경우는 3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건 기말재고 자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총익 구하라고도 하고 원가 구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름 문제를 준비해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 매출 원가로 인식합니다. 판매하면 뭐 원가지 그게. 2번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재고자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간무 손실의 경우 여기가 똑같죠. 정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 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먼저 매입된 게 먼저 팔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면은 그걸 원가라고 보잖아. 맞는 소리입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가산을 합니다.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모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아니죠. 정상적이면은 원가 가산인데 비정상적이면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3번입니다. 당연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겠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택을 다 붙여야 되거든.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요.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됩니다. 자, 물가 상승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입선출법은 1번 빼고 2번 빼면 이제 3번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게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총평균법은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 단가를 재산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다.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동평균법이요. 이동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총평균은 그냥 싸그리 묶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더 간단하죠. 4번 반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아니죠. 실제 물량 흐름과 가장 일치하는 건 개별법이 되겠네요. 자, 2번 선입선출법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됩니다. 왜냐면 선입선출법 했을 때 기말재고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요. 최근에 있는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3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판 거 의미예요. 판 거. 판 거. 그러면 우리가 1번 팔고 2번 팔았으니까 3번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작습니다.
4번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와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재고 자산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 금액 나누기 총 개수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단가가 산출이 됐었죠. 네, 조금 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